4월 마지막 날 뉴스웨이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대형 화재 참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참사 역시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최초 사고 당시에 우레탄 폼 작업을 하는 바로 옆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을 동시에 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 우레탄 폼은 유증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바로 번지는데 그 옆에서 이 불꽃이 튀는 작업을 한 겁니다. 당시 현장에서 안전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먼저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식반원들이 화재가 난 물류창고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오후 5시까지 진행된 합동감식에선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물론 전기와 가스 전문가 등 45명이 건물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건물 내부에 잔해물이 워낙 많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꼬박 하루가 지났지만 현장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폭발과 화재로 건물은 이렇게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지하 2층에선 우레탄 폼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선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백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38명 외에도 8명이 중상을 입었고 이 중 2명이 위중한 상태여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은 내일 2차 정밀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검찰도 검사 15명을 투입한 대규모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 지휘에 들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예고된 인재라고 하는 이유 또 있습니다. 이 공사 현장은 최근 1년 사이에 4차례나 화재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거꾸로 생각하면 화재를 막을 기회를 4번이나 놓친 셈입니다. 이 경찰은 관련 업체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를 집어삼킨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그런데 산업안전공단이 지난해부터 이런 재해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와 건축주가 공사 전 제출한 화재 폭발 방지 계획이 부실하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고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3차례나 주의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엔 이번 화재 원인이 된 우레탄 폼 작업 시 화재 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들 업체는 화재 위험 수준이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은 상태로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현장에는 화재 대피 통로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도 없었습니다. 시공사는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었나요?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이 개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시공사 등 관련 업체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설계 도면을 비롯한 서류를 확보해 안전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공사 업체에서 설계도나 공사 일부 관련된 자료들 7종을 확보를 해서 현재 분석 중에 있고 추가 자료는 관련 업체를 통해서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사업체 관계자 15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 사망자 38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8명이 이 지상 2층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불은 지하 2층에서 시작됐지만 2층 작업자들도 대피할 시간이 없었을 만큼 건물 전체가 거의 동시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화재가 시작된 건 지하 2층. 폭발과 함께 불은 지하 2층에서 지상 4개 층으로 모두 번졌습니다. 당시 건물 안에는 근로자 78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사망자 38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8명이 지상 2층에서 발견됐고 나머지 5개 층에서 각 4명이 수습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이 아닌 지상 2층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유에 대해 소방당국은 당시 지상 2층에 근로자가 많이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우레탄 폼 작업으로 유증기가 건물 내부에 가득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건물 전체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근로자들이 대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에서부터 작업을 해도 유증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증기가 올라와서 상부부터 차 내려오거든요. 폭발을 하면은 한 번에 다 터지거든요. 팡팡팡팡. 그때 이 지상 2층에 작업자가 인원수가 많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생존자가 거의 없었다며 당시 입구 근처에 있던 근로자들만 빠져나와 목숨을 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사망자 38명 중 한 명 이 사연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혼집 입주를 2달 앞두고 악착같이 돈을 벌다 세상을 떠난 20대 예비신랑, 60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90대 노부의 통고. 안타까운 사연을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체육관 안에선 통곡과 눈물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현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살 넘은 아버지는 60의 아들을 결국 가슴에 묻게 됐습니다. 손주까지 본 아들이지만 아들 걱정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손자가 이번에 둘이나 할아버지 잊어버렸으니라. 29살 예비신랑도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신혼집으로 이사하기로 한 예비신부와의 약속을 끝내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비신랑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조금 더 조건이 나은 지금의 회사로 옮긴 지 한 달 만에 변을 당했습니다. 유월달에 이사를 해야 되니까 오열하던 일부 유족은 실신까지 하면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희생된 38명 중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29명. 시공사의 하청을 받은 9개 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0, 30대 사회초년생도 많았고 중국,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는 이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에 마련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섬입니다.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며 시공사 대표가 찾아왔지만 이 되레 분노만 더 키웠습니다. 유가족들의 항의와 절규가 가득했던 현장을 강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공사 대표가 연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을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공사 대표가 유가족에게 사고 진행과 향후 대책을 설명하도록 이천시가 주선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사과만 할 뿐 사고 경위나 대책에 대한 설명이 없자 유가족들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합니다. 이 대표가 5분도 안 돼 직원 부축을 받고 체육관을 빠져나가자 유가족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절만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표가 갑자기 정신을 잃은 듯 쓰러졌고 대표를 일으켜 세우려는 유가족들과 이를 막는 시공사 직원들 간의 승강이마저 벌어졌습니다. 일어나! 이 대표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대표가 떠난 뒤에도 유가족들은 자리를 주선한 이천시에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항의는 이천시와 건우 측이 유가족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시공사의 섣부른 사과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유가족들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줬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